안녕하세요. 오늘의 맞다오 셰프 코칭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나를 찾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재 상태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위대한 일은 뭐냐?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한 분이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리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행복해져야 자기 주변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회가 더불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내릴 수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불안한 마음 상태가 아닌 것, 즉 마음의 어떤 걱정이나 어떤 근심 같은 것이 사라지고 이 마음의 평온한 그런 평정심 있는 상태를 행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행복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행복이란, 즉 행복 상태란 제로 상태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로 상태다. 제로 상태가 과연 뭘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제로 상태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즉 긍정과 부정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 상태, 옳음과 그름의 분별이 사라진 상태, 즉 이것을 제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즉 분별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판단이 중지된 상태죠. 판단을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접하는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상황 같은 경우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건 옳다, 그러다, 또는 뭐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부정적인 거다, 긍정적인 거다, 이런 생각 자체를 일단 버린다면 내가 접하는, 내가 경험하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별이 사라졌으니까, 판단이 사라졌으니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저는 고요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요함은 곧 소위 평정심의 상태다. 이 평정심의 상태는 다시 말하면 생각이 멈춘 상태. 즉 생각이 멈춰버리면 자신의 의식, 이것은 오로지 자기 내면으로 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거죠. 즉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식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행복 상태다 또는 제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고요함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제로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뭐 그래야 되겠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결국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그럼 여러분 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전제 상태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약 7가지의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가 저는 뭐니 해도 명상. 이 명상을 생활하는 것이 마음 건강과 육체 건강의 필수 요소, 제1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명상을 통해서 항상 소위 알아차림, 삿띠라 하기도 하죠. 이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1순위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어떤 정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뭘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저는 봉사하는 것. 나 이기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건강이 어찌 보면 나의 웰빙과도 대단히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인식한 사람은 이 봉사의 중요성을 정말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결국은 내 정신 건강과 내 의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위 좋은 책 읽기, 그것을 매일 10페이지 이상을 읽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 여러분 요즘 감사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그걸 말로 내뱉거나 글로 쓰거나 어떤 형태든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또 다른 중요 요소입니다. 거기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7가지 요소들을 갖춘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더불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을 갖추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러라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간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요소를 주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사랑하기입니다. 여기서 사랑하기라는 것은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야 또 우리가 자손 같은 경우도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두 번째가 우리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어떤 의무를 일을 하기로 합니다. 소위 생업 활동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의도식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업 활동을 하라. 세 번째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소위 다른 사람과 세상을 어떤 이롭게 하는, 뭔가 기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3대 의무다. 이런 3대 의무를 했을 때 비로소 어찌 보면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아마 아들러는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생각에 있어서 행복해지는 방법 7가지와 그리고 아들러가 우리에게 어떤 권하고 있는 3가지 인간의 의무, 요거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말 그대로, 그리고 행복한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